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희는 핸드폰을 보고 숨을 멈췄어요. 시어머니였죠.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받았어요. 네, 어머니.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윤희야, 이번 주 토요일이 김장날이야. 네. 올해는 200포기 해야겠어. 큰아들네도 나눠줘야 하니까. 200포기. 윤희의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보호대 위로 통증이 파고들었죠. 작년에 150포기 하고 나서 한 달을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경고했어요. 더 무리하시면 수술입니다. 어머니, 왜 무슨 일 있어?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죠.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해요. 30년을 참았어요. 이젠 정말 못하겠어요. 저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뭐가 힘들어? 매년 하던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윤희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목이 타들어갔죠. 말을 꺼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손목이랑 허리가 많이 안 좋아져서 아프면 파스 붙이고 해. 나도 그렇게 했어. 어머니, 의사가 더하면 수술이래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윤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렸죠. 수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럼 수술 받고 낫고 나서 하면 되잖아. 김장은 우리 집 전통이야. 너도 알잖니. 30년을 해온 거.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섞였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 때는 500포기도 했어. 너처럼 약하게 안 컸거든.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약하다고요. 참을성이 없다고요. 30년을 참았는데요. 매년 아픈 몸 이끌고 했는데요. 그래도 부족하다고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뭐가 죄송해. 토요일 오전 8시까지 와. 늦지 마. 어머니, 들어주세요. 윤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는 거니? 그 한마디에 윤희는 얼어붙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토요일에 보자. 알았지? 네. 대답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윤희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온몸이 후들거렸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 못 말했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나는 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얼룩이 생겼죠. 윤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어요. 30년. 25에 이 집 며느리가 됐어요. 첫 김장날 시어머니가 말했죠. 우리 집 김치는 맛있기로 소문났단다. 내가 잘 배워야 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평생의 짐이 될 줄은요. 첫 해에는 배우는 마음이었어요. 2년 차엔 의무가 됐죠. 5년 차엔 당연함이 됐습니다. 10년 차엔 정체성이 됐어요. 우리 며느리 김치 솜씨 좋아. 칭찬이 올감이었죠. 20년 차엔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손목에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김장철이 오면 어김없이 대야 앞에 앉았죠. 25년 차엔 허리가 무너졌어요.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의사가 당부했죠. 하지만 배추 절이는 일은 멈출 수 없었어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30년 차 의사가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더 무리하시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수술해도 완치 장담 못해요. 윤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겠다고요.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 앞에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훈련된 순종이었어요. 며느리는 참는 거라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그렇게 배웠죠.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퇴근한 거였습니다. 다녀왔어. 밝은 목소리였죠. 거실로 들어오다가 바닥에 앉아 우는 윤희를 발견했어요. 여보, 왜 그래?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죠.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인데? 김장, 토요일에 하래요. 200포기요.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윤희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럼 해야지. 그런 의미였죠. 나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의사가 더하면 수술이래요. 근데 어머니가 약하다고 하셨어요. 참을성 없다고.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윤희는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은 복잡한 표정이었죠. 걱정과 난처함이 섞여 있었어요. 여보, 일단 진정해. 우리 천천히 얘기해보자. 천천히요. 윤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천천히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토요일이 당장 모레인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선을 피했죠. 그 모습에 윤희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편인 거죠. 나 혼자네요. 결국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내 아픈 거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을 했어요. 한 번도 안 거르고 아파도 했고 임신했을 때도 했고 유산하고 일주일 만에도 했어요. 남편이 놀랐어요. 유산하고도 했어? 응. 어머니가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하셔서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20년 전이었죠. 윤희는 둘째를 임신했었어요. 석 달째였죠. 김장 준비하다가 배가 아팠습니다. 피가 났어요.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죠. 죄송합니다. 아기가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어요.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죠. 그리고 사흘 뒤가 김장날이었어요. 윤희는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올해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유산이 무슨 큰 수술도 아니고 집에서 쉬면 되잖아. 김장은 해야지. 그 말에 윤희는 무너졌었죠. 하지만 결국 했습니다. 대야 앞에 앉아 배추를 절였어요. 아랫배가 쥐어뜯듯 아팠죠. 눈물이 절인 물에 떨어졌습니다. 그 일을 남편은 몰랐어요. 윤희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며느리는 참는 거니까요. 여보, 미안해. 나는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어. 이제 알았으면 도와줄 거예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어머니한테 같이 가자. 내가 말씀드릴게. 올해는 우리가 못한다고. 정말요? 응. 당신 건강이 먼저야. 윤희는 남편을 껴안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편을 들어준 거였습니다. 눈물이 또 쏟아졌죠. 하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 시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하실까요?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신우이였죠. 문자였어요.
옳게 들었어요. 김장 못한다고? 농담이죠? 우리 집 김장을 어떻게 안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는데. 빨리 사과하세요. 이어서 시동생에게서도 왔어요. 형수님, 어머니가 새벽부터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가족 체면 생각 좀 하세요. 메시지가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윤희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근데 이제 안 하면 안 돼. 당신이 쓰러지기 전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창밖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시댁에 가야 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30년 전통을 끊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윤희는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끝까지 말할 거예요. 설령 가족 전체가 등을 돌려도요. 손목 보호대를 만졌습니다. 30년의 증인이었죠. 이 보호대가 말해줄 거예요. 윤희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참았는지를요. 여보, 응? 내일. 정말 끝까지 해줄 거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 끝까지 당신 편이야.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전쟁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손은 따뜻했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30년 전 윤희는 25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예뻤죠? 행복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윤희야, 우리 집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단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첫 만남에서였죠. 네, 어머니. 특히 김장은 우리 집 자랑이야.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 있거든. 내가 잘 배워야 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30년을 지배할 주문인 줄은요. 첫 김장철이 왔습니다. 시댁 마당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100폭이었죠? 윤희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 정도는 기본이지. 시작해볼까?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건넸어요. 윤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대야 앞에 앉았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손을 담그는 순간 소름이 돋았죠. 배추는 이렇게 뒤집어야 해. 소금이 골고루 배게. 시어머니가 시범을 보였어요. 윤희는 따라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 20포기를 넘기자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허리도 뻐근했죠. 힘들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새댁이 힘들다고 할 수 있나요? 첫 김장인데 좋은 인상을 줘야죠. 첫날이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을 봤어요. 퉁퉁 부어 있었죠. 남편이 놀랐습니다. 여보, 손이 왜 이래? 괜찮아요. 내일이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날은 더 아팠어요.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시댁에 갔어요. 양념을 버무리는 날이었거든요. 손 좀 봐. 물집 생겼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애들은 약해. 나 때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며느리로서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그의 김장이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어요. 손목은 한 달 동안 아팠죠. 하지만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김치맛 좋네. 역시 윤희가 잘하는구만. 칭찬이 기뻤어요.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년엔 더 잘해야지. 2년차 김장이 왔어요. 배추가 150포기로 늘었습니다. 친척들 목도 해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아팠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죠. 사흘째 되던 날 손목이 퉁퉁 부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가자고 했죠. 괜찮아요. 김장 끝나고 가요. 결국 김장을 마쳤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X-레이를 찍었죠.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한 달은 손목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하지만 며느리가 한 달을 쉴 수 있나요? 집안일은 계속됐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손목은 쉬지 못했죠. 5년 차가 됐습니다. 김장은 이제 윤희의 전담 업무가 됐어요. 윤희가 제일 잘하니까. 가족들이 말했죠. 윤희는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부담스러웠죠. 10년 차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후조리를 한 달 했어요. 그리고 2달 뒤가 김장철이었죠.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어머니. 그럼 다행이다. 이번 주가 김장인데. 윤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출산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요. 아직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성치 않은데요. 어머니, 저 아직 괜찮아. 천천히 해. 누가 뭐래? 우리 가족인데. 천천히 하래요. 하지만 200포기를 천천히 할 수 있나요? 윤희는 결국 했습니다.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요. 김장 내내 젖이 불었어요. 몸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15년 차 허리가 나빠졌어요. 무거운 대야를 들다가 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무거운 것 들지 마세요.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김장철엔 대야를 들어야 했어요. 배추 묶음을 날라야 했죠. 윤희는 허리띠를 꽉 매고 일했습니다. 밤마다 파스를 붙였어요. 진통제를 먹었죠. 그래도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시댁에 갔습니다. 20년 차 비극이 왔어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석 달째였죠. 배가 조금 나왔어요. 윤희는 행복했습니다. 김장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배추를 나르다가 아랫배가 뭉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화장실에 가니 피가 났죠. 병원에 응급 이송됐어요. 아기가 죄송합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유산이었어요. 수술을 받았죠.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가 말했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한 달은 푹 쉬셔야 합니다. 사흘 뒤 시어머니가 전화했어요. 윤희야, 몸은 좀 어때? 괜찮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이번 주 토요일이 김장인데 올 수 있겠어? 윤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유산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요. 아직 아랫배가 쓰린데요. 어머니, 제가 아직 유산이 무슨 큰 수술도 아니고 집에서 푹 쉬면 되잖아. 김장은 해야지.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목이 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토요일 윤희는 시댁에 갔습니다. 대야 앞에 앉았어요. 아랫배가 뜯어지는 것 같았죠. 눈물이 절인 물에 떨어졌습니다. 내 아기, 미안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날의 고통을 윤희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아기를 무시당한 슬픔을요. 25년 차 갱년기가 왔어요. 열이 확 올랐다 식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감정 기복이 심했죠. 김장날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윤희야, 안색이 안 좋은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스무 포기를 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죠. 화장실에 가서 물을 마셨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밑이 까맣게 그늘졌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절반이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50 넘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실제론 49이었는데 말이죠. 30년 차, 올해. 의사가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3단계입니다. 디스크는 심화 단계고요. 더 무리하시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요. 수술해도 완치는 장담 못합니다. 진단서를 받았어요. 종이 한 장이 윤희의 30년을 증명했습니다. 장기간 반복 노동으로 인한 만성 손목 터널 증후군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 윤희는 진단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이걸 시어머니께 보여드리면 이해하실까요? 아니면 또 약하다고 하실까요? 30년. 그 시간이 윤희의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손목의 흉터, 허리의 통증,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 모두 김장이 남긴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아? 라고. 괜찮아? 라고. 그저 당연하게 여겼죠.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윤희는 진단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이제 이걸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내일 시댁에 가서요. 온 가족 앞에서요. 30년의 침묵을 끝낼 때가 왔어요. CH3. 갈등의 불씨.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희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봤죠. 시계 초침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7시 알람이 울렸어요. 시댁에 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여보, 준비됐어?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대답은 했지만 다리가 떨렸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 힘들었죠. 가방에 진단서를 넣었어요. 손목 보호대를 찼습니다. 출발하자. 남편이 차 키를 들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긴장이 공기를 채웠어요.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윤희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먼저 말할게. 당신은 옆에만 있어. 고마워요.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리 없다는 걸요.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이미 신발이 여러 켤레 놓여 있었어요. 시누이네, 시동생네 모두 와 있었죠. 윤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왔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시누이, 시동생, 그 배우자들까지 모두가 윤희를 쳐다봤죠.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앉아.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윤희와 남편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자, 그럼 얘기 좀 해볼까? 시어머니가 팔짱을 꼈습니다. 윤희야, 전화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다시 설명해봐.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며느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윤희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손목 터널 증후군 3단계. 요추 추간 판탈출증 심화. 시어머니는 진단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김장 때문이라고? 네, 어머니. 윤희가 작게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매년 하면서 몸이 이렇게 됐어요. 어머 세상에.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장 좀 했다고 이렇게까지 돼요? 우리 어머니는 50년 하셨는데 멀쩡하시잖아요. 그 말에 윤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형님은 다르세요. 손목 두께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저는 정말 아파요. 그럼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시동생 아내가 말했습니다. 치료받고 내년에 하면 되지. 왜 아예 안 한다고 해요?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그랬어요. 수술해도 완치 장담 못한대요. 더 무리하면 손을 못 쓰게 된대요. 그렇게까지 심해? 시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근데 물리적으로 못하겠어요. 윤희는 손목 보호대를 보여줬어요. 이거 없으면 젓가락도 못 들어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진통제 먹고 살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올해만 쉬고 내년에 하면 되잖니. 어머니, 우리 집 김장이 뭔 줄 아니? 3대째 내려오는 전통이야. 내 시할머니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걸 너대에서 끊겠다고? 그게 말이 되니? 윤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나섰어요. 어머니, 전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면 가족 체면은 생각 안 해도 돼. 시어머니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우리 집 김장이 얼마나 유명한데. 친척들이, 이웃들이 다 기다려. 근데 갑자기 안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 아내가 아픈데 사람들 말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수군거렸죠. 윤희는 작아지고 싶었어요. 땅이 꺼져도 좋았습니다. 윤희야. 시어머니가 윤희를 똑바로 봤어요. 나도 아프긴 마찬가지야.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아파. 근데 참고 하는 거야. 그게 이 집 며느리 역할이야. 어머니, 저는 너도 참아. 우리도 다 참았어.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윤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라고요? 30년을 참았는데요. 더 참으라고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유산하고도 했어요. 아기 잃고 일주일 만에 김장했어요. 그때도 어머니가 사람 없다고 하셔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둘째, 유산했을 때요. 기억하세요? 그때 김장 제가 했어요.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참고 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저 괜찮냐고. 신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옳게 그런 일이. 맨날 칭찬만 하셨잖아요. 김치 맛있다고, 우리 며느리 최고라고. 근데 그 김치 만들려고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윤희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30년이에요. 30년을 참았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남편이 윤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놀라움, 당혹감,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말을 해야지. 어떻게 알아? 말했어요. 윤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매번 아프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파스 붙이라고 참으라고 하셨어요.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말해봤자 안 들으시니까요. 며느리는 참는 거니까요. 윤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이었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시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 김장을 시어머니가 반박하려 했어요. 어머니,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올케가 쓰러지면 그땐 어떻게 해요? 김장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윤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올해는 내 몸이 그 정도면 어쩔 수 없지. 쉬어.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신 내년에는 꼭 해. 알았지?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년에도요? 또 이 고통을 반복하라고요? 어머니, 내년에도 윤희 상태는 같을 겁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사서 먹으려고 합니다.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집 김장은 누가 해? 업체가 있습니다. 주문하면 배달해줘요. 그게 우리 김치 맛 같겠어? 맛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편이 윤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 아내 건강입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이 또 조용해졌어요.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죠. 너희, 각오하고 하는 말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알았어. 마음대로 해. 나는 모르겠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윤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정말 끝난 건가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시동생이 다가왔어요. 미안해요. 우리도 몰랐어요. 형수님이 그렇게 힘든 줄. 괜찮아요. 윤희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마음대로 해.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어요. 포기였죠. 윤희를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가자. 남편이 윤희를 일으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윤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치지 않았죠. 잘한 거야, 여보. 남편이 위로했어요. 정말 잘한 걸까요? 그럼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하지만 윤희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30년 관계가 이렇게 금이 가는 게 맞나요? 전통을 지키지 못한 며느리로 남는 게 맞나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옳게 고생했어요. 푹 쉬어요. 이어서 시동생에게서도 왔어요. 형수님, 이해해요. 건강 챙기세요.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풀렸죠. 긴장이 풀리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여보, 응? 어머니가 날 용서하실까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남편이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언젠간 이해하실 거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시어머니가 이해해 주실까요?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겨울비였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죠. 윤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악몽을 꾸었습니다. 대야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끝없이 배추가 쏟아져 내렸죠. 손목이 부러졌는데도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윤희야, 더 빨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요, 못하겠어요.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 깜짝 놀라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꿈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3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윤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죠. 윤희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계속 자문했어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관계가 이미 금이 갔다는 것.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금은 다시 붙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윤희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나 하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 볼까?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먼저 연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어요. 전화했다가 차가운 목소리를 들을까 봐요. 주말이 왔습니다. 원래라면 김장하는 날이었어요. 윤희는 시계를 봤죠. 오전 8시. 지금쯤 시댁 마당에 대야가 놓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윤희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해방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왔죠. 자유로운데 동시에 불안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윤희는 긴장하며 받았죠. 여보세요, 형님. 올케 나야.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네. 윤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혼자 김장하시다가 119 불렀어. 지금 병원이야. 어느 병원이요? 성모병원 응급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윤희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남편이 황급히 차 키를 들었어요. 빨리 가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윤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내 잘못이야. 내가 안 했으니까.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형님, 어머니는요? 안에서 치료 중이야. 의사가 곧 나온대. 한참 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저희예요. 환자분이 탈진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일단 입원해서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죠? 지금 당장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계속 무리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가족분들, 혹시 환자분이 최근에 과로하신 일 있나요?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우이가 대답했어요. 김장을 혼자 하셨어요. 혼자요? 몇 폭이나? 100폭이요. 의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75 노인이 혼자 100포기를요? 말이 됩니까?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들은 뭐 하셨어요? 의사의 목소리에 질책이 섞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죠.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어요.
윤희는 병실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들어가면 뭐라고 하실까요? 옳게 들어가. 신우이가 등을 밀었어요. 윤희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죠. 어머니, 작게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윤희를 보셨죠? 그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왜 왔니?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으면 여기 있겠니?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내가 뭐? 시어머니가 윤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김장을 안 해서. 그래, 내가 안 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했어. 혼자? 근데 못하겠더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꼴이 났지. 윤희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하면 됐니? 내가 죽을 뻔했는데. 어머니, 신우이가 말렸어요. 진정하세요. 옳게 잘못 아니잖아요. 잘못 아니야?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봤어요. 내 올케가 며느리 도리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니? 어머니, 그건 됐어. 다들 나가. 보기 싫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병실을 뛰쳐나갔죠.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엉엉.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윤희는 자책감에 짓눌렸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진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신우이가 나왔습니다. 옳게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그래. 아니에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옳게 잘못 아니야. 어머니가 무리하신 거지. 하지만 윤희는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입원해 계셨어요. 각종 검사를 받으셨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초기,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장기간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모두 침울해졌어요. 병실에서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윤희가 오면 고개를 돌리셨죠.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윤희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과일을 깎아드리고 물을 떠드리고 이불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죠. 간호사 시킬 테니 가.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윤희도 병원에 갔죠.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필요 없어. 민수가 데리러 온대. 시동생 이름이었어요. 윤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제 말 좀. 윤희야. 시어머니가 윤희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나한테 더 이상 며느리 행세하지 마. 난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 보기 싫어. 윤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병실을 나왔죠. 복도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래? 나보고 가래요. 보기 싫대요. 윤희는 남편 품에 안겼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몸이 아파서 못한 건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남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윤희를 안아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도 닦지 않았죠. 차라리 내가 참고 할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건강 망가져도 할 걸.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다치진 않으셨을 텐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댁 친척 이모였습니다. 받았죠. 윤희야, 나 이모야. 네, 이모. 내가 들었어. 내가 김장 안 한다고 했다며? 네. 어머니가 그래서 혼자 하시다가 쓰러지셨다며? 죄송합니다. 아니,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어? 이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지. 가족은 생각도 안 하고. 윤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조금만 참지 그랬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어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친척이었죠. 또 비난이었어요. 윤희 씨,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전화가 연달아 왔어요. 모두 윤희를 비난했습니다. 아무도 윤희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내가 잘못한 걸까? 윤희는 혼란스러웠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틀렸다고 하니까요. 내 건강보다 가족이 먼저인가? 나는 이기적인 건가? 자책감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밤이 됐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죠. 보기 싫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 3시 윤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단체 문자가 와 있었죠. 시댁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다들 조심해서 모시자. 네, 알겠습니다. 윤희 올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윤희는 단톡방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 봤어요. 아무도 방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 흘렀죠. 윤희는 울음을 참았어요. 나만 나쁜 사람이야. 다들 나를 미워해. 남편이 일어나 나왔습니다. 여보, 왜 앉아? 잠이 안 와요. 너무 생각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윤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괜찮아질까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주실까요? 다음 날 윤희는 병원에 또 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윤희 올케가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신우이 목소리였어요. 미안하면 다야? 나 죽을 뻔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죠. 그래도 올케 잘못은 아니잖아요. 잘못 아니면 뭐야? 며느리가 김장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그게 말이 돼? 어머니도 무리하신 거잖아요. 무리?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내 시어머니 때는 더했어. 나는 500포기도 했다고. 윤희는 문 밖에서 몸을 떨었어요. 근데 윤희는 200포기도 못하겠다고 해. 이게 말이 되니? 어머니, 올케는 정말 아파요. 손목도 허리도. 나도 아파. 근데 참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는 게 며느리야. 윤희는 참을 줄 모르는 거야. 윤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돌아서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나는 참을 줄 모르는 며느리구나.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가웠죠. 윤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병원 밖이요. 들어가지 않았어? 못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게 들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 갈게. 거기 있어. 남편이 달려왔어요. 윤희를 안아줬습니다. 힘들지? 너무 힘들어요. 다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봐요.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안 했으니까. 당신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아파서. 하지만, 여보, 들어봐. 남편이 윤희의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픈 몸으로 30년을 참은 것도 대단한 거야. 이제 그만하겠다고 한 것도 용기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미안해. 진작 당신 편을 확실하게 들어줬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병원 밖 벤치에서요. 집에 가자. 오늘은 쉬어. 어머니는요? 당분간 우리 만나지 말자. 서로 시간이 필요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희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죠. 남편이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윤희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보, 밥 먹어. 남편이 가져다 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나중에요. 윤희는 기력이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내렸죠. 어느 날 신우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옳게 나야. 윤희는 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대신 맞았죠. 형수님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알아요. 그래도 잠깐만요. 신우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윤희는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옳게. 형님, 나와봐. 얘기 좀 하자. 윤희는 천천히 이불을 걷었어요. 얼굴이 핏기 없었죠. 옳게,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진짜요? 어머니가 절 용서하실까요? 신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지금 많이 화나셔서. 그 말에 윤희는 더 절망했어요. 나, 어떡하죠? 일단 시간을 두자. 서로 진정될 때까지. 신우이는 곧 돌아갔어요. 윤희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겨울비였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죠. 윤희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 건강보다 가족이 먼저였어야 하나? 나는 이기적인 며느리인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망만 깊어졌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 떠올랐죠. 다 내 탓이야. 자책감이 윤희를 짓눌렀습니다. 새벽 윤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죠. 이대로 끝인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건가? 윤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서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원하셨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윤희도 연락하지 못했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러다 영영 틀어지는 거 아냐? 남편이 걱정했어요. 모르겠어요. 윤희는 무기력했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죠.
저 사람이 시어머니를 병원에 보낸 며느리래. 그런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만요. 여보, 병원 가보는 게 어때? 무슨 병원? 정신과. 당신 지금 우울증 같아.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꿈, 온 가족이 윤희를 손가락질하는 꿈, 대야에 빠져 허우적대는 꿈.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일찍 들어갈게. 왜요? 당신이 걱정돼서.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잠깐만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어요. 윤희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아닌데요.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닌데.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윤희야, 나야. 미선이. 친구였습니다. 윤희는 놀랐어요. 얼마 만인가요?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아니, 너 뭐야? 얼굴이 왜 그래? 미선이 깜짝 놀랐어요. 윤희는 거울을 오랫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죠. 들어와. 미선이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집 정리도 안 하고 뭐 했어? 기운이 없어서. 앉아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한테 들었어. 시댁일로 많이 힘들다고. 응. 자세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윤희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30년의 김장, 몸의 고통, 거절, 시어머니가 쓰러진 일, 그리고 지금의 단절. 그래서 지금 다들 나를 나쁜 며느리로 봐. 이기적이라고 해. 미선이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윤희야, 너 하나도 이기적이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진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무리하신 거지. 내가 안 했으니까. 너는 못하는 거였어. 아파서. 그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어. 미선의 말에 윤희는 울컥했어요. 나 정말 못하겠었어.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의사가 더하면 수술이래. 그럼 당연히 하면 안 되지.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건강 잃으면서까지 할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김장이 뭔데? 하지만 전통이고 전통이 사람보다 중요해? 말이 돼? 미선이 윤희의 어깨를 잡았어요. 윤희야,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 건강을 지킨 거야. 그게 옳은 선택이었어. 윤희는 눈물이 났어요. 진짜 그럴까? 응. 나는 오히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30년을 참았는데 이제야 안 하겠다고 말한 거잖아.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데. 윤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나약하고 이기적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고마워, 미선아. 뭘? 친구 좋은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미선이 윤희를 안아줬어요. 윤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왔죠. 이제 좀 나은 것 같아? 응, 조금. 그럼 됐어. 천천히 회복하면 돼. 미선은 그날 윤희와 함께 점심을 만들었어요. 집도 정리해줬죠. 봐, 정리하니까 기분 좀 나아지지? 응, 고마워. 당연한 거지. 앞으로 자주 올게. 미선이 돌아가고 윤희는 깨끗해진 거실을 둘러봤어요.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남편이 퇴근했어요. 여보, 오늘 미선이 왔었어.
그래, 어땠어? 좋았어. 많이 위로받았어.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다. 나도 걱정했어. 당신도 고생 많아요.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우린 부부잖아.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윤희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죠. 오늘 미선이가 왔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해줬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됐다. 아직도 혼란스럽지만 조금은 숨통이 트인 것 같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조금 편했어요.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나야. 응, 형님. 어머니가 병원에 또 입원하셨어.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무슨 일이세요? 검사 받으러 가셨다가 입원하시게 됐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대. 심각해요? 응, 좀. 가족들 다 모이래. 내일 와줄 수 있어? 윤희는 망설였어요. 가야 할까요? 또 차가운 눈빛을 봐야 할까요? 옳게 부탁이야. 어머니가 많이 힘드셔.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어요. 내일 병원 가야 해요. 같이 가자. 무서워요. 어머니가 내가 옆에 있을게. 괜찮아.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죠. 옳게 왔구나. 신우이가 반겼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냉랭했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어머니는요? 안에 계셔. 의사가 곧 나온대. 한참 뒤 의사가 나왔어요. 가족분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고요. 당뇨도 악화됐습니다. 스트레스가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그 말에 윤희는 움찔했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가족분들, 환자분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더 많이 수척해지셨죠. 윤희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가족들을 봤죠. 그리고 윤희도 봤습니다. 눈빛이 전과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쳐 보였죠. 다들 왔구나. 목소리가 약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의사가 뭐래? 심장이랑 당뇨 때문에 입원하셔야 한대요. 그렇구나. 시어머니는 천장을 봤어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나 며칠 전에 꿈을 꿨어. 모두가 조용히 들었어요. 내 시어머니 꿈. 돌아가신 지 20년 됐는데 꿈에 나타나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하시던지 아니? 너도 이제 알겠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시더라. 윤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나 그제야 생각났어. 내가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한테 김장 배웠을 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시어머니는 참아라. 이게 며느리 도리다 그러셨어.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래서 나도 참았어. 30년을. 아니, 50년을 참았어. 시어머니가 윤희를 봤습니다. 근데 윤희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화가 났어. 나도 참았는데 너는 왜 못 참아?
그렇게 생각했지. 윤희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혼자 김장해 보니까 알겠더라.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특히 나이 들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윤희야. 내가 너무 고집부렸어. 어머니. 윤희는 침대로 다가갔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어머니 다치게 해서.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무리한 거지.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나 이제야 깨달았어. 며느리도 사람이라는 걸. 아프면 쉬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윤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 고통을 몰라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가족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윤희야, 앞으로 김장하지 마. 우리 사 먹자. 어머니, 전통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야. 건강이 먼저지.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응? 아직 더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천천히 얘기하자. 우리 이제 진짜 솔직해지자.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뭔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말하지 못한 아픔이 보였으니까요. CH6 진실의 폭로. 시어머니는 일주일째 입원 중이셨어요. 윤희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간병을 자청했죠. 신우이와 교대로요. 옳게 고마워. 내가 오늘은 회사 가야 해서. 괜찮아요. 제가 있을게요. 윤희는 병실에서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식사 시간에 죽을 떠드리고 물을 갖다 드리고 이불을 정리했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해 하셨어요. 윤희야, 내가 안 해도 돼. 간호사가.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조금씩 관계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시어머니가 주무실 때였어요. 윤희는 병실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가방이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가방이 넘어지면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윤희는 얼른 주우려고 몸을 숙였어요. 지갑, 수첩, 약봉지,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이 보였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해졌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죠. 일기장인가? 궁금증이 일었어요. 하지만 함부로 보면 안 되겠죠. 윤희는 그냥 가방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때 노트가 펼쳐졌습니다. 첫 페이지가 보였어요.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1975년 11월 15일. 결혼 첫 해. 윤희는 손이 멈췄어요. 1975년이면 시어머니가 결혼하신 해예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죠.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첫 김장을 했다. 시어머니가 300포기를 준비하셨다. 나는 놀랐다. 이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다. 손이 부르텄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며느리니까. 윤희는 숨이 멎었어요. 시어머니도 똑같았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6년 10월. 임신 석 달째인데 김장을 해야 한다. 시어머니가 쉬라고 하지 않으신다. 나도 임신 중에 했다고 하신다. 배가 아프다. 무서운데 말 못하겠다. 윤희의 손이 떨렸어요. 계속 넘겼습니다. 1977년 1월. 아기를 잃었다. 김장 일주일 뒤였다. 의사는 무리해서 그렇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유산은 원래 그런 거다 하신다. 내 잘못인가?
너무 슬프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어머니도 아기를 잃으셨구나. 윤희처럼요.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1980년. 손목이 너무 아프다. 병원에 갔더니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나도 아프다. 참아라 하신다. 약하면 안 된다. 며느리는 강해야 한다. 1985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눈물이 난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말 못하겠다. 또 참아라 하실 것이다. 1990년. 오늘 시어머니께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다. 나도 참았다. 너는 왜 못 참느냐? 며느리 주제에 맞았다. 뺨을. 윤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맞으셨다고?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1995년. 나는 이제 시어머니가 됐다. 며느리가 들어왔다. 착한 아이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에게도 같은 걸 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당했으니까. 공평해야 하니까.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2000년. 윤희가 김장을 잘한다. 칭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인다. 나처럼. 하지만 모른 척한다. 며느리는 참아야 하니까. 나도 참았으니까. 2005년. 윤희가 유산했다. 며칠 뒤가 김장이다. 시키려니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나도 당했다. 공평해야 한다. 윤희도 견뎌야 한다. 윤희는 노트를 떨어뜨렸어요. 아,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윤희야? 윤희는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봤어요. 시어머니도 봤죠. 그거 어떻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도 똑같이 당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어머니도 아프셨어요. 유산도 하셨어요. 맞기까지 하셨어요. 윤희는 울음이 터졌어요. 근데 왜 저한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윤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괴물이 될 줄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억울했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만 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공평해야 한다고. 공평요?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가 당한 고통을 저도 당해야 공평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으셨죠. 나 지금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당한 고통을 끊었어야 하는데 물려줬구나. 너한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는 괴물이었어. 내 시어머니랑 똑같은. 윤희는 노트를 주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말로 할 수 없어. 지옥이었어. 그럼 왜 저한테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윤희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전통이라고 생각했어. 다들 하는 거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고통을 너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 비뚤어진 거지. 어머니, 윤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됐어. 내 고통을 끊지 못하고 너한테 물려줬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윤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셨어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30년의 고통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와 시동생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둘 다 놀란 표정이었죠. 윤희는 노트를 보여줬어요. 형님, 이것 좀 봐요. 신우이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어머니, 이게, 그래, 내 일기야. 내가 며느리였을 때, 시동생도 몇 페이지를 읽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신 줄 몰랐어요. 나도 윤희처럼 아팠어. 아니, 더 심했어. 우리 시어머니는 더 혹독하셨거든.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 고통을 끊지 못하고 윤희한테 똑같이 했어. 내가 당했으니까 윤희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신우이가 노트를 덮었어요. 어머니, 그건 잘못됐어요. 알아. 이제 알아. 나는 괴물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윤희가 말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시할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하지만 나도 가해자야. 너한테 이제라도 깨달으셨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윤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고리를 끊어요. 어머니와 저에서 끝내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우리가 끊자. 더 이상 대물림하지 말자. 시동생이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 할머니도 그럼 피해자셨던 거예요? 그랬을 거야. 할머니 위에도 또 시어머니가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대대로 이어진 거지. 며느리의 고통이.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요. 우리 달라져야 해요. 신우이가 말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한테 이런 걸 강요하면 안 돼요. 전통이든 뭐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맞아.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내한테도 그러지 않을게요. 김장 같은 거 절대 강요 안 할게요. 시어머니가 윤희를 봤어요. 윤희야, 고마워. 네, 내가 용기 내줘서 안 하겠다고 말해줘서 내가 아니었으면 이 악순환은 계속됐을 거야. 윤희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너는 고리를 끄는 거야. 50년, 100년 이어진 고통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윤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느꼈어요. 그동안은 자신이 나약하고 이기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우리 집에서 더 이상 며느리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야. 전통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야.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윤희야, 내 어머니,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내 딸처럼. 시어머니가 윤희를 안았어요. 윤희도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껴안았죠.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병실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50년, 100년 이어진 고통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노트를 조심스럽게 넘겼어요. 어머니, 이 일기 보관하세요. 후손들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 그래야겠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윤희야, 이 노트 내가 가져. 그리고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보여줘. 너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네, 어머니. 윤희는 노트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5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짐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가족들은 병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났죠. 어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시동생이 말했어요. 아니야, 난 내 집이 편해. 근데 자주 놀러 갈게. 네, 어머니. 자주 오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이 있었죠. 윤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윤희 옆에 앉았어요. 수고했어, 여보. 당신도.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긴 터널이 끝나고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죠.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윤희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아졌어.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환영 파티를 준비한 거죠. 어머니 오셨어요. 손주들이 달려왔어요. 그래, 할머니 왔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두 배달 음식이었어요. 아무도 집에서 만들지 않았죠. 이제 우리 집 규칙이에요. 신우이가 말했어요. 힘든 음식은 사 먹기. 가족이 편하게 지내기. 좋은 규칙이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니,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시동생이 물었어요. 글쎄, 여행? 가고 싶은 데가 많아. 그동안 김장 때문에 못 갔거든. 그럼 우리 같이 가요. 가족여행? 좋지. 내년 봄에 가자. 모두가 기뻐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대화였죠. 시어머니가 여행을 가다니요. 김장보다 자기 삶을 선택하시다니요. 식사 후 윤희와 시어머니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마당에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희야, 내 어머니, 내가 내 인생을 많이 힘들게 했지?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어머니, 윤희야, 미안해. 30년 동안 너를 도구처럼 썼어.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봤어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픔을 무시했어. 내 유산도, 내 손목도, 내 허리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어.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생각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윤희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아요. 어머니도 피해자셨다는 거. 어머니도 똑같이 고통받으셨다는 거. 그래도 변명은 안 돼. 나는 가해자였어. 하지만 이제 달라지셨잖아요. 윤희가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용서해요, 어머니. 진심으로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50년과 30년의 고통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윤희야, 고마워. 뭐가요? 나를 깨워줘서.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괴물로 살았을 거야. 어머니는 괴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지. 내 덕분에.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앞으로 잘할게. 진짜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이미 좋은 시어머니세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윤희네 집에 놀러 오셨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윤희가 반갑게 맞았어요. 윤희야,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시어머니가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뭐예요? 열어보니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이거 내가 며느리 때 입던 김장 앞치마야. 50년 됐어. 윤희는 앞치마를 만져봤어요. 천이 낡아 있었죠. 얼룩도 많았어요. 이제 필요 없잖아. 우리 김장 안 하니까. 그래서 버리려고. 버려요? 응, 같이 버리자. 과거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같이 버려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어요. 쓰레기통에 앞치마를 넣었습니다. 잘 가, 내 지난 50년.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잘 가, 내 지난 30년. 윤희도 따라 말했어요. 둘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저요?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봉사? 네. 며느리들 상담해 주는 거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나도 할래. 어머니가요? 응. 나는 시어머니들 교육하고 싶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윤희는 감동했어요. 어머니, 정말요? 그래.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많은 가족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좋아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지요. 윤희야, 우리 책도 쓰자. 책이요? 응. 우리 이야기를. 세대 간 고통의 대물림과 그걸 어떻게 끊었는지. 윤희의 눈이 커졌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목은 뭐가 좋을까? 김장을 끈다는 어때요? 좋아. 그걸로 하자. 두 사람은 노트를 펴고 쓰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요. 고통과 극복의 이야기를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희의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니 손목 통증이 줄었죠. 허리도 나아졌고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나 봐요? 네. 요즘 마음이 편해요. 정말 그랬어요. 김장 걱정이 없으니 겨울이 무섭지 않았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윤희야, 오늘 시간 있니? 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 만나서 얘기하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 상담센터에서 연락 왔어. 우리 강사로 초대한대. 정말요? 응. 다음 주에 첫 강의야. 같이 하자. 윤희는 기뻤어요. 네, 꼭 할게요.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좋겠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강의 내용을 준비했어요.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전달할지요. 윤희야. 네. 너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영 변하지 못했을 거야. 저야말로요. 어머니가 변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지? 네. 진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윤희야, 눈 온다. 와, 예쁘다. 올해 겨울은 다를 거야. 네, 평화로울 거예요. 두 사람은 눈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마치 과거를 덮어주는 것처럼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어요. 김장철이었죠. 하지만 윤희는 대야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어디서도 김장을 하지 않았어요. 여보, 김치 주문했어? 남편이 물었어요. 응, 다음 주에 배달 온대. 올해는 어느 업체? 새로 찾은데. 후기가 좋더라. 둘은 웃었어요. 김장을 사 먹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손목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이제 보호대도 안 해. 윤희는 손목을 돌려봤어요.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1년 동안 쉬니까 몸이 회복됐죠. 허리는? 그것도 괜찮아. 가끔 아프긴 한데 예전보다 훨씬 나아. 다행이다. 남편이 윤희를 안아줬어요. 수고했어, 여보. 1년 전 용기 내줘서 당신 덕분이야. 내 편 들어줘서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윤희야 왔어.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옷차림도 밝아지셨고 표정도 환해지셨죠. 어머니,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요즘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니까 그런가 봐. 시어머니는 지난 1년 동안 많이 바뀌셨어요. 요가를 시작하셨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셨죠. 봄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다음 주 강의 준비 다 됐어요? 응, 자료도 만들었어.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이번엔 며느리와 시어머니 함께 오는 특강이잖아. 잘해야 해. 열심히 할게요. 지난 1년 동안 윤희와 시어머니는 전국을 돌며 강의를 했어요.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세대 간 고통 끊기, 건강한 시댁관계 만들기 같은 주제로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울면서 고마워했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요. 시어머니들도 변화했죠. 며느리를 사람으로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요즘 어때, 윤희야? 상담 일은? 좋아요. 보람 있어요. 윤희는 며느리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 힘든 며느리들과 상담했죠. 어제 한 분이 울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용기 내서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겠대요. 잘했네. 우리 경험이 도움이 되니까 뿌듯하지? 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고통을 끊고 다른 사람까지 돕고 어머니도요. 변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 덕분이야. 내가 나를 깨워줬어.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책은 어떻게 돼가요?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 내년 봄에 출간한대. 정말요? 제목 확정됐어요? 응. 올해 김장은 사서 먹습니다로. 윤희는 웃었어요. 완벽한 제목이에요. 그치?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질 거야. 오후 손녀가 놀러 왔어요. 신우이 딸 10살이었죠. 할머니, 고모, 왔니? 우리 공주. 시어머니가 손녀를 안아주셨어요. 할머니, 우리 학교에서 김장했어. 그래, 어땠어? 재밌었어. 근데 손이 좀 차가웠어. 손녀가 손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가 손녀의 손을 감싸주셨어요. 우리 예쁜이 손 시려웠겠다.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그래. 재밌으면 하는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녀를 무릎에 앉히셨어요. 만약에 하기 싫거나 힘들면 안 해도 돼. 알았지? 네. 근데 선생님이 뭐래도 괜찮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손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김장은 전통이기는 하지만 강요하는 건 아니거든.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야. 윤희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시집가도 누가 김장하라고 강요하면 안 해도 돼. 네. 며느리는 김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며느리도 사람이야. 아프면 쉬어야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손녀가 눈을 깜빡였어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며느리 때 김장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50년을 했어. 아파도 하고 힘들어도 했지. 왜요? 할머니는 몰랐거든. 안 해도 된다는 걸. 그래서 계속 참았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윤희 고모가 가르쳐 줬어. 참지 않아도 된다고.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손녀가 윤희를 봤어요. 고모가 대단하구나. 고모가 대단한 거 아니야. 고모는 그냥 자기 몸을 지킨 거야. 당연한 거지. 윤희가 손녀를 안아줬어요. 너도 커서 누가 뭐래도 내 몸을 먼저 지켜. 알았지? 네, 알겠어요. 손녀가 밝게 웃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누이네, 시동생네 모두요. 배달 음식으로 저녁상이 차려졌죠. 치킨, 피자, 중국 음식까지. 와, 맛있겠다. 아이들이 신나했어요. 자, 다들 모였으니 건배할까? 남편이 잔을 들었어요. 무슨 건배예요? 우리 가족이 올해도 무사히 건강하게 지낸 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식사하면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형수님, 요즘 봉사일 어때요? 시동생 아내가 물었어요. 좋아요. 보람 있어요. 저도 나중에 같이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같이 해요. 어머니, 다음 주 여행 준비 다 하셨어요? 신우이가 물었어요. 응, 가방도 쌌어. 설레네. 시어머니는 다음 주에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가실 예정이었어요. 어머니, 젊으시네요. 여행 많이 다니시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맞아요. 그게 맞아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예전처럼 긴장되거나 눈치 보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진짜 가족 같았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할 말이 있어. 모두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1년 전 나는 잘못된 사람이었어. 윤희한테, 우리 가족한테 많이 미안했어. 어머니. 하지만 윤희가 나를 깨워줬어. 그리고 우리 모두 변했지. 더 나은 가족이 됐어. 시어머니가 윤희를 봤어요. 윤희야, 고마워. 용기 내줘서, 우리 가족을 구해줘서. 윤희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부탁해. 앞으로도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자.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가족이든. 강요하지 말고 배려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하자. 우리처럼 힘든 가족들이 변할 수 있도록. 네, 어머니.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가족들이 하나씩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자, 그럼 다들 맛있게 먹자.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돌아가고 윤희와 남편만 남았어요. 여보, 창문 좀 봐. 남편이 가리켰어요.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와, 눈이다. 윤희는 창가로 다가갔어요. 눈송이가 펑펑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죠. 예쁘다. 작년 이맘때 뭐 했더라? 김장 걱정했지. 손목 아프다고 울고. 윤희는 웃었어요. 그땐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평화롭네. 앞으로도 계속 평화로울 거야. 남편이 뒤에서 윤희를 안았어요. 여보, 고마워.
내 편 들어줘서 당연한 거지. 나는 당신 편이야. 평생. 두 사람은 눈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게요. 여보, 응? 나 행복해. 윤희가 말했어요. 나도.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김장으로부터, 강요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맞아. 넌 자유야. 윤희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몸도 편했죠. 마음도 가벼웠어요. 나는 해냈구나. 30년의 고통을 끝냈어요. 용기를 냈고 싸웠고 이겼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눈을 떴어요. 창밖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밖에 나가볼까? 지금 추운데? 괜찮아. 눈 맞고 싶어? 두 사람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눈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상쾌했죠. 윤희는 손을 펼쳤어요. 눈송이가 손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예쁘다. 그치? 남편이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눈사람 만들까? 좋아. 두 사람은 눈을 뭉치기 시작했어요. 웃으면서 떠들면서요. 마치 아이들처럼 말이죠. 눈사람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우리네? 응. 너랑 나. 윤희가 눈사람을 바라봤어요. 나란히 서 있는 두 눈사람.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이었죠. 평생 이렇게 살자. 응. 평생.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눈 내리는 밤에 둘만의 세상에서요. 멀리서 시계탑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정이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됐죠. 윤희는 하늘을 봤어요. 올해 김장은 사서 먹습니다. 혼잣말이 눈 속으로 흩어졌어요. 내년도요. 그 다음에도요. 평생요. 남편이 웃었어요. 그래. 평생 사 먹자.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응. 행복하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나란히 함께요. 그 발자국은 곧 눈에 덮여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되니까요. 자신들만의 자유로운 길을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포근했죠? 윤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년 겨울도 그 다음 겨울도 이렇게 평화로우면 좋겠다.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은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윤희가 직접 만들어 갈 테니까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행복을요. 여보, 자러 갈까? 응.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습니다. 내일 대야 앞에 앉을 걱정이 없었으니까요. 잘 자, 여보. 당신도.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자유야. 나는 행복해. 나는 살아있어.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높이 자유롭게요. 아무것도 윤희를 묶지 않았어요. 바람이 그녀를 안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전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더 소중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먹기 위해 1년 김장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